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하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강의가 딱 2개 남았는데 일제감정기 시기랑 현대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제감정기 시기는 또 여러분들이 단체 이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일제감정기 시기가 솔직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고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파트를 조금 추려서 한번 계산해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강의를 통해가지고 조금 압축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문제 내지는 5문제 정도 맞출 것 같아요. 해fun선이 다른 파트보다 좀 적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일제감정기 시기가 조금 더 고정적이지가 않아서 솔직히 많이 못 집어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또 다른 파트에 비해가지고 다른 뭐 키워드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그 예상 문제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보충을 많이 하셔야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운 좋으면 제가 보기엔 6문제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보면은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제 교재 이렇게 나왔고 523회 524회는 블로그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고 그리고 이 교재 구매를 인증해줄 경우에는 예상 문제 모의고사 제공하는데 17개 정도 적중했고 이거 모의고사만 별도 구매는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별도로 판매하면은 저작권법이 위배돼가지고 그냥 교재 구매자에게 무료 제공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만 따로 판매는 불가능하고 구독을 인증해줄 경우에는 OX 퀴즈를 제가 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뭐 일단 강의 내용 항상 복습하듯이 일단 이 강의만으로 무조건 60점 넘는 건 불가능하니까 기초 확보가 목적이고 그래서 팀 영상이라던가 이런 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보충하셔야 되고 어려운 유형, 출제율 낮은 유형은 최대한 배제했으니까 세부적인 유형은 다른 강의 보충하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빨간색 그리고 사실상 90% 이상 출제된 유형은 제가 별표를 3개를 표시했고 4급을 준비하신 분이 보셔도 되는데 예상 문제 기본편 영상을 병행해 주시길 바라고 PPD자는 추후 정규교재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라 원본 제공 못하고요. 키워드 저격 특강의 내용 바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많지만 더욱 쉽게 난이도 낮췄고 모든 유형 관련 사료가 있는 기출 활용할 거고 그나마 가장 필요한 유형 배치한 거니까 이것까지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맞기 어렵고 무엇보다 수험생 스스로 키워드 반복 암기 및 복습을 하시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가 7개 정도 다뤘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3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는 거 권장드려요. 엔간한 회차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유형이고 네,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 2개예요. 일단 이 국외 독립운동 유형도 솔직히 말하면 매번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상급 수준에선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빨간 줄 앉혀놓은 거예요. 맨날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암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조금 줄여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 뭐 이것도 나름 많이는 2문제까지 먹을 수 있는 파트니까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 해방운동 1개 종교 유형 1개 가지고 딱 2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먼저 첫 번째 다룰 유형은 일제감정기 시기의 사회상 유형인데 일단은 이 유형은 각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를 암기만 하면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1930년대 후반이라도 암기하세요.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10년대, 1930년대 동시에 낸 적도 있고 뭐 20년대를 내고 이렇게 내고 아니면 그냥 1930년대만 단독으로 낸 적도 있는데 그 단독을 낸 건 봤을 때는 1930년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부터 암기하세요. 그리고 힌트는 조금 1910년대는 공포, 20년대는 분열, 그리고 30년대 후반 이후는 전쟁, 세뇌, 노역이라는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접근 쉽게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못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파트에선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진짜 실력이 없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버릴 키워드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빨간색 다 칠했으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이거마저도 모르시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1910년대의 경우에는 제가 공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찬다. 무서워요. 범죄 즉결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죠. 약간 인민재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결로 그냥 처벌한 거니까 그냥 입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처벌을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어떤 처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태형령, 조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볼기 오지게 때려요. 무서워요. 그리고 헌병경찰제, 헌병을 경찰한다. 와 이것도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약탈 같은 것도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토지도 뺏어가, 회사도 마음대로 못 세워. 와 진짜 무서워 죽겠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단 통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고 20년대는 신고주, 그러니까 누가 그냥 신고만 회사 세울 수 있다 이런 시기니까 이 차이점 먼저 기억해 두시고 20년대의 경우에는 제가 분열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안유지법 같은 거 통해가지고 당시에는 일단 보통경찰제를 시행하고 형식상으로 그 총독의 그 뭐 무관이라던가 문관을 동시에 임명할 수 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무관밖에 임명이 안 됐었고 뭐 이외에도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게 이때는 없어졌었고 뭐 이외에도 조선인들 임용을 그 등용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회유를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친일파도 많이 만든 게 1920년대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맥락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해상 폐지라던가 이런 걸 나름대로 당근을 중요했지만 당시에 이게 산미증식 계획 같은 거 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쌀 같은 거를 많이 증식한 다음에 더 수탈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친일파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분열을 많이 유도한 게 1920년대예요. 이외의 키워드로는 이런 저항문학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이외에는 아리랑이라는 그 나홍규의 영화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를 상영한 극장이 단성사입니다. 이것까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30년대 후반은 제가 강조했듯이 전쟁, 세뇌, 노역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그래서 1930년대를 가장 먼저 외우라는 거예요. 그 조금 다른 파트에 비해서 외우기가 쉽거든요. 자, 봐봐요. 금속, 미속 공출, 그러니까 미국 공출 이거 전쟁을 위해 가지고 물자 동원 맞아요. 국가 총동원법. 그러니까 좀 전쟁을 위해 가지고 인적이라던가 물적 수탈을 담당한 게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맞고요. 신사참배. 그 중국 그 일본식 사당에다가 이렇게 뭐야 절하라. 맞아요. 세뇌. 여자 동시 근노령. 이거는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 뭐 전쟁이랑 연결할 수 있고. 자,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거. 역시 전쟁에 관련된 거고. 조선학회 사건은 약간 좀 탄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학회 사건이 1942년에 발생했는데 그 조선학회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니까 기억해두시고 이외에도 조선사단법 예방 구금령이라고 약간 좀 사상적 위험을 볼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잡아간다. 그러니까 좀 탄압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단은 1930년대 후반은 일단 이 중일전쟁이랑 태평양 전쟁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 세뇌 노역이라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이 중일전쟁이랑 태평양 전쟁을 정말 키워드로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징용제, 학도병제 아니면 뭐 이거 안 써있는데 그 징병제, 그러니까 뭔가 군사 관련된 거, 노역 관련된 거 싹 다 나오면 또 전쟁 관련된 거고 창씨 개명이라던가 황국시민서처럼 뭔가 천황에 충성하는 거니까 강조하고 뭐 일본식 이름 바꿔라 이런 세뇌 같은 키워드 나오면 193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덕터기로 암기하지 말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암기하시면 키워드가 살짝 헷갈리더라도 이런 맥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 기본기 있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샵에 환도, 그러니까 환도가 다른 말로 칼이에요. 그리고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낀다. 수미주가 엎뛴다. 무서워. 지금 완전 무서운 분위기니까 공포 관련된 거면 제가 1910년대라 했죠. 칼도 여기 나왔고 그러면 헌병경찰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친일 인물을 몰색한다. 자, 친일파를 양성한다는 맥락이 여기 대놓고 나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조선 내 뭔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약간 조선인들끼리 뭔가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끼리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당시에 1920년대 관련된 대표적인 그 총독이 사이토 마코토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도 좋은데 아무튼 이거 친일파란 맥락이 있으니까 자 친일파는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시기에는 제가 치안유지법이 제정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자 1930년대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이때는 1930년대의 경우에는 후반 때에는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이 활동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국의 대륙 병창기지 그리고 전쟁 물자를 공출 그러니까 뭔가 전쟁, 군대, 뭔가 이런 맥락, 군수, 약간 좀 군대 관련된 거 나오면 제가 1930년대 후반이라는데 그거랑 관련된 정답으로는 징용령, 전쟁, 세뇌, 노역 관련된 거 뽑으면 정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930년대 이런 맥락만 이해하시면 쉽게 푸니까 이거부터 먼저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좀 더 쉽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다룰 유형은 세 번의 만세 운동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운동과 관련된 배경, 전개의 영향을 암기하시고 특히 약간 인물도 연계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각 운동과 관련된 인물도 몇 명 있으니까 그거 좀 암기해두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안개 좋은 게 일단 60만 세 운동의 약간 좀 발발 시점인 순종의 인산이를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 가지고 순종 황제를 융이 황제 표현 가능가 그러니까 융이 황제의 인산일에 60만 세 운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고 신간에는 60만 세 운동 이후에 결성되었으니까 시기를 잘 주의하시고 신간의 업적 유형은 강령 자체만으로 힌트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건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3.1 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고종의 제사한 날이 배경이고 60만 세 운동은 순종 다른 말로 융이 황제 인산이 일단 배경이란 것도 먼저 구별하시고 이때 발표한 기미 독립선언서 기억해 두시고 이 운동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됐었고 이게 약간 좀 대규모 민족운동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 독립운동이 확산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게 민족 대표 33인인데 뭐 한용운, 뭐 손병희 이런 선생님들 계시고 이 운동의 경우에는 일본 도쿄에서 청년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 이후에 발표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 해가지고 경기도 화성에서 그 교회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학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사건을 보도한 인물로서 스코필드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60만 세 운동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주도는 했었는데 아주 가끔 민족주의 계열도 일부 참여했다는 맥락이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사회주의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이 운동을 계기로 약간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그러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정우의 선언이 제시됐고 그거와 관련된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 신간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령 그러니까 뭐 이런 강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쉽게 보이려면 이 기회주의를 배격했다 이것만이라도 꼭 안겨서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회주의 배격. 그리고 이 단체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감정기 시기에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라는 의의가 있고 당시 그만큼 전국의 지회를 조직해가지고 뭔가 이런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대 회장으로 이상재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우에는 1929년인데 이런 독서회 성진회 같은 뭔가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 같은 게 있었고 운동 발생일이 유독 힌트가 많이 나오고 한일 학생들끼리 싸움이 발생한 게 약간 좀 사건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일본 학생들만 좀 편애를 받아가지고 당시 학생들이 빡쳐가지고 이게 운동 일으킨 건데 그래가지고 이때 피해를 받으니까 신간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은 이 60만 세 운동이 아니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서 3월 1일에 시작했고 여기 나와 있는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이 확산된다 이런 맥락 나오면 3.1 운동이고 3.1 운동 관련된 거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된 이게 정답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융이 황제 인산일의 망세 시위를 계획한다. 그래서 제가 융이 황제 나오면 순종이라 했으니까 60만 세 운동이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심화편도 이 정도 암기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됐다. 이게 정답이고 이외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독서회 그리고 11월 3일 그리고 광주 이런 거 나오면 제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 했으니까 제가 아까 강조했던 키워드인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는 이 키워드가 정답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강령 같은 거 강조했었는데 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는 말이 나오면 신간회입니다. 그러니까 신간회 유형은 이 강령을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물산상용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일단은 이 운동이 발생한 배경, 관련 지역, 그리고 대표 인물,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게 필수인데 제가 4강에 강조했듯이 이 개항기 시기에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부상운동과 이 물산장려 운동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고 특히 구호를 조금 주의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일단 물산장려 운동은
자덕회랑 토산애용 부인회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물산 장려 운동 관련된 단체들이고 조만식이 주도했다.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심화표는 이 키워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운동의 경우에는 조선 관세형 폐기, 그러니까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의 그런 물품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상업에 위기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발생한 게 우리나라 물건 쓰자 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나라 물산을 장려한다, 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맥락 나오면 싹 다 물산 장려 운동인데,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거 너희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 이거는 출제율이 매우 낮아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거의 90% 나오고 얘는 한 10% 정도 나오니까 얘는 가볍게만 보시면 되는데 딱 두 개만 배웁시다. 밀립대학 기성애랑 이상재가 주도했는데, 이런 인물들도 참여했다면 가볍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밀립대학 기성애랑 이상재가 참여했고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이 단체를 만든 거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당시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통해가지고 이 운동은 타락받았다. 한 이 정도까지 암기하면 엔간한 문제 풉니다.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상 이런 식, 이런 구호 나와도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니까 참고해두시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있고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 쓰자 이런 식으로 뭐가 조선 사람 것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물산 장려 운동이라죠. 우리나라 물건 장려하는 거.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했다 이런 키워드 나오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강조했듯이 대구에서 시작한 거는 국채보상운동이고 평양에서 시작한 게 물산 장려 운동이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또 밀립대학 기성애를 제가 강조했었는데 이거 나오면 밀립대학 그 설립 운동이랬죠. 그러면 관련 인물로서 이상재, 이승훈 등을 외우면 된다 했는데, 일단 이상재 선생님만 암기하셔도 문제는 풉니다. 그래서 이 유형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유형도 중요한데, 의열당과 한인애국당 유형이거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단체 핵심 인물들 활동 지역이랑 관련 키워드 그리고 시기까지 모두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특히 이 유형에서 뭔가 학교 관련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의열단을 의심하는 게 나아요. 이따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의열단 활동 장소까지 알아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암기법을 제시할게요.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은 김원봉이 아니라 심채호 선생님이 작성했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러면 일단 의열단부터 단체 지금 이런 뭐 키워드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암기법을 여러분들 제시하면은, 첫 번째 김상옥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옥에서 감옥을 연상해가지고 감옥과 관련된 종로경찰서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리고 뭐 김원봉 단장 이거 그냥 외우시고, 자, 그리고 김익상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상자를 막아서 뭔가 높은 기관, 높은 느낌의 기관인 총독부, 당시에 그 조선인들 총 담당하는 높은 기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고, 김지석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까지 섭렵하기 위해 가지고 도쿄로 갔다. 여기 인물들이 국내에 담당했다면 이분은 외국까지 섭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석도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데, 나석도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은 일단 주 그리고 우리가 나석도 선생님은 주주 따가지고 주식회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식산은행, 주식 주주인데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식산은행, 이렇게 조금 더 암기하시면 되고, 박재혁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박재혁 비읍, 그래서 비읍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키워드로는 의료단의 경우에는 뭔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던가 황푸군관학교, 그래서 조금 더 이름이 긴 단체가 늦게 만들어졌고, 학교 나오면 제가 의료단을 외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힌트로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고, 이 신채 선생님의 조선혁명 선언이 활동 지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이 문제 제시된 단체들이 약간 좀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 같은 걸 많이 했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혁단은 쉬워요. 그냥 김구 선생님 단장이고, 윤봉기 선생님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그리고 이봉차 선생님은 도쿄에서 천황이 지나가는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두 인물 정도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31년에 결성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자, 박재혁 부산경찰서 이렇게 외우시고, 김익상 높은 거 조선 총독부, 그리고 나숙 선생님은 제가 주주 따라했죠. 그래서 이러면 제가 의열단이라 했고, 자, 여기 김원봉 등이 만주 조직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일왕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어서 한인이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건 제가 이봉창 선생님이라 했고, 여기 일왕의 생일인 천자 기정식, 그래서 여기 좀 상해,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다수 일본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한인 윤지사, 그러면 윤씨는 가르친 건 딱 한 명밖에 없어, 윤봉길.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럼 한인의 국가니까 긴구를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나마 알만한 키워드가 임시수도, 이건 나도 현대에서 나올 건데 6.25 전쟁 시기에 일단 여기 임시수도였고, 이 백산기념관은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백산기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에 만든 회사가 없던 거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게 이 정발, 저희가 패배 연속할 때 부산진, 동래성, 탄금대겠죠. 그래서 이 정발이 순절한 부산진 해가지고 여기 문제 제시된 지역이 부산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부산 관련된 지역은 박재혁 비읍 따라해서 제가 박재혁이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다룰 주제는 일제감정식의 국외 독립운동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3급 수준에서 그냥 버릴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랑 뭔가 중국과 관련된 것만 잘 공략하시더라도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까지 운 좋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공략해봅시다. 그래서 좀 운에 달리겠는데 이것만이라도 파더라도 한 문제는 무조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일단 파면은 여러분들 좀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암기법을 제시하면서 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일단 1910년대, 20년대는 뭔가 대안이라던가 독립으로 시작한 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독립군 아니면 독립의군부 이런 단체가 많고, 30년대 40년대는 조선한국으로 시작한 단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혁명군, 한국광복군 이런 것처럼 일단 시기를 먼저 외워두시고, 20년대의 경우에는 전투 지역이 다양하게 언급되면은 청산리 전투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이 시도한 그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 외에는 언급이 안 되는데, 뭐 청산리 전투는 뭐 이따 말할 거지만 뭐 왈루구, 뭐 어랑촌, 뭐 백운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암기하시고, 뭔가 쟁취, 혁명 등이 언급되면은 조선 의용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소리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1920년대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봉춘, 청간, 대자, 삼미통. 그러니까 뭔가 좀 앞글자 따면은 뭔가 봉춘, 청간, 대자, 삼미통. 이거를 먼저 순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봉오도 전투를 통해가지고 1차적으로 복수를 해가지고 이 청산이 넘어왔는데, 일본군이 당시에 이 김좌진이 이끄는 이 북로군정서랑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연합에게 다시 한번 지니까 2차 복수를 해가지고 당시에 군대를 좀 나눠가지고 연해주로 이동했었는데, 그 연해주에서 이런 식으로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위축되니까 만주 지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독립운동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이 1925년에 미스 협정 맺어가지고 중국 군벌과 그 일본이 합쳐가지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막 현상금 같은 거니까 한번 다시 위축됐지만, 나중에 그걸 위해 가지고 삼부를 통합해가지고 뭐 국민부랑 혁신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순서는 가볍게만 암기하세요. 그래서 뭐 봉충청간, 대자삼미통 이렇게라도 암기하시던지요. 아니면 일단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가 대표예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홍범도 장군님이 유해가 고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거 좀 나올 확률이 높고, 청산리 전투의 경우에는 일단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여기 김자진 장군이 대표적이고,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군의 연합이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전투 지역이 많이 나오면 청산리 전투라고 한 적 했었는데, 왜냐면 봉오 전투는 봉오동 왜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전투 지역이 많이 언급되면은 청산리 전투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탈린,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연해주 지역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더 별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때 사람들을 그 고려인이라고 하니까 이거까지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의 키워드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1930년대부터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만주 지역에다 뭔가 만주국이라는 걸 계례국을 세운 다음에 한중 연합작전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발생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일단은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이 쌍대전차를 몰고 있는 독립군이 호롤롤로 소리를 내면서 북쪽으로 갔다. 쌍대전차를 몰고 있는 독립군이 호롤롤로 소리를 내면서 북쪽으로 갔다. 그 담당자가 지청천이다.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조금 억지 같지만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영흥지역에서 양세봉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남쪽에 있는 영흥지역에서 양세봉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사망했다. 그래서 쌍대전차를 이끌고 있는 독립군이 호롤로 소리 내면서 북만주로 갔다랑 이 남쪽의 영흥지역에서 양세봉이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죽었다. 조금 이렇게 암기하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흥부터 먼저 암기하세요. 그리고 조선 의용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김원봉이 의협단 외에도 여기 이끌었고, 일단 이 중국 관내 조직대 최초의 군사 조직, 그러니까 약간 독립운동 단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그리면,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갈수록 조금 더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뒤에 나온 단체일수록 점점 더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선의용대는 조금 중간 정도고, 여기 한국항복군은 좀 더 안쪽, 이런 느낌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조직된 최초의 군소 조직인데,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 한코, 다른 말로 우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우한 지역에 상상됐었고, 그 이전에 조선민족 전성연맹 결성했다. 이전 공모만 암기하세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경우에는 일단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라는 키워드가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관련 인물론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가지고 연합군과 함께 활동했었고, 특히 광복 직전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푸냐? 자, 제가 전투 지역 많이 언급되면은 제가 청산리 전투라 했죠. 그럼 청산리 전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북로군정서군이랑 대한독립군이 연합해가지고 전개한 게 청산리 전투니까 맞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봉오동이랑 아까 언급한 조선혁명군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거 어떻게 암기하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봉춘 적고, 그 다음에 청간, 봉충청간, 그리고 대자, 이거 봉오동 전투, 훈춘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결성, 자유시 참변, 그리고 삼미통, 삼부 결성, 미스협정, 삼부 통합. 그러면 지금 이 이후에 30년대까지 가는 거니까, 자, 삼부 조직 있습니다. 간도 참변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미스야 협정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거했는데, 스탈린의 많은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한 거는 이건 30년대 거의 초반쯤이고, 이건 38년쯤이라 했으니까 시기가 제일 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20년대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30년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쌍대전차를 이끌고 있는 독립군들이 제가 호롤롤로 소리를 내면서 북쪽으로 왔다, 이렇게 암기하랬죠. 그러면 쌍대전차, 그러니까 이러면 한국 독립군인데, 한국 독립군은 제가 지청천이 이끌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제가 뭐 했어요? 나머지 전체는 이런 식으로. 자, 남쪽 지역에 있는 영흥이 있는 이 양세봉은 제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사망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모르더라도 남쪽 지역의 양세봉, 이 인물은 영흥 외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영능가성 나왔으니까 영흥 나왔으니까 영흥, 이렇게만 푸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푸시면 되고,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맥락이 뭔가, 제가 아까 강조했던 키워드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기 쟁취라던가 혁명 같은 게 언급되면 조선 의용대의 확률이 높다는데, 여기 보면은 혁명 많이 나오고, 여기 김원봉 선생님, 그리고 여기 한구라고 적혀있는데, 이 한구가 다른 말로 한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원모 선생님이 보고서 조선의용대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길이가 원래 긴 순으로 이렇게 선지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5번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긴 선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 보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라고 언급되면은 제가 한국 광복군이라서, 그래서 이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 산하 부대라는 힌트가 제일 잘 나오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국내 진공전선을 계획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고, 자, 6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면은 상하이 시기 키워드가 나오고, 어렵게 출제되면은 충칭 시기 키워드가 나오는데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 거의 매번 나오고, 특히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유형 숫자면은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냈을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상하이 시기 키워드 이런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이 시기 키워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교통국이라던가 연통제 같은 그런 일종의 국내 연락망을 먼저 취했어요. 그리고 대미 외교를 위해 가지고 워싱턴에다가 이런 뭔가 대미 외교를 위한 단체 설치했고, 이 상하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끼리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었는데, 이 1923년은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따 이거 좀 힌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김규식의 파리 강화 회의 파견해가지고 뭔가 좀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국제도 요청했었는데 먹히진 않았었고, 당시에 또 독립신문도 만들었었는데 서재필이 만든 그 개항기식의 독립신문이랑 다릅니다. 이거 구별하시고, 이런 독립공채 같은 일종의 그런 기부금 같은 거 돈을 빌려달라 그거 좀 요구했었고, 이 이륙양행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이 교통국을 놓을 수 있도록 당시에 그 조지 루이스 쇼라는 그 영국인의 그 무역 회사를 조금 활용했었고, 이런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그 역사 관련된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칭시 키워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 기초로 한 상균주의랑 한국 광복군부터 먼저 외우세요. 이거부터 먼저 외우시면 끝나요. 솔직히 이게 거의 90%고요. 여기다가 먼저 군대를 창설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군대 만들고 선포하고 침입하려고 했다, 이런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성미 개헌에서 국무령제, 그러니까 박은시 당시에 2대 대통령 선출됐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초대 국무령으로 이상용 선생님이 선출됐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같은 느낌이고, 주석제,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이 시기, 이거는 충칭 시기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 뭐 이외에도 대동단결 선언이라 해가지고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던가 운영대 기초가 되는 강령을 발표한 이 대동단결 선언도 가볍게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국민대표회의랑 이 국무령제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를 낼 때 시기상 이거를 정답 선지 뒤에 놓던지, 아니면 이거 국무령제 낼 때 이 국민대표회의를 앞에 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부터 설명드리면, 자, 여기 지금 내가 책임자 국무령제 내려가면은 여기 정답은 25년이니까 여긴데, 이런 식으로 국민대표 회의를 앞에 둬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민대표 회의를 출제했어. 근데 내가 답을 가에다 두고 싶다. 그러면 이 가의 시점을 나눈 기준으로서 25년에 국무령제를 줘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 가에다 답을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국민대표 회의가 아니라 국무령제 시행을 이렇게 시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시기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국민대표 회의를 냈다면 그 뒤에 이 국무령제 적혀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국무령제 냈으면 그 시기 앞에다가 이게 국민대표 회의를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이게 출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꼼수로 활용하시고, 자, 여기서 독립공채랑 한국광복군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했죠. 자, 구미위원부 여기 있어요. 구미위원부. 자, 국민대표회의 역시 있어요. 그리고 연통제랑 교통국, 여기 교통국 연통제 있고요.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 역시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약간 상하이식의 키워드 예시예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제가 학교 관련된 거는 제가 의열단이라 했죠. 그래가지고 틀렸고요. 자, 이 유형 진짜 쉬운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뭔가 충칭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가 뭐라 했어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과 한국 광복군을 먼저 외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상균주의 기초로 한 건국강령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만약에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도 사실 내도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에서. 그래서 실제로 파리강화 회의 이거 상하이 키워드예요. 이것도 상하이 키워드고 역시 31년이라 그 상하이 키워드고, 삼균주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제 시기도 제일 뒤고, 국민대표 왜 역시 상하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시기가 여기 거의 19년이고 이거 23부터 25고 이거는 31년, 이거는 23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푸는 건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대입하세요. 그냥 이거 대입하면은 어차피 문제 풀리니까 이거를 꼼수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른 유형으로 일제감정기 시기에 신분해방운동이랑 종교 유형을 다루면, 일단은 각 신분해방운동 및 종교 주체 그리고 활동 목적 등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힌트로 잡지가 언급되면 주로 천도교를 출제한 사례가 많고,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립문은 1898년에 개항기 시기에 발표했고, 이 근후의 강령은 1927년에 발표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좀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신분해방 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여성, 백정인데, 일단 어린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그때가 원래 5월 1일이었고 어린이 잡지를 간행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5월 5일인데 처음 만들 때는 5월 1일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린이 잡지를 간행했고, 뭔가 색동회라는 조직도 만들었었고 천도교 소년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고, 다음은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호회인데, 일단 이 근호의 경우는 신간의 자매단체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는 말 그대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이 연합한 거라, 이 근호회가 신간회랑 연결해서 나올 힌트가 많고요. 약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게 핵심인데, 여권통모는 여성에게 정치, 경제, 교육의 권리를 좀 제공했다면, 이 여성, 이 근호의 그런 강령은 약간 노동 관련된 키워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정 같은 경우에는 이 형평운동인데, 백정은 공평, 사량, 모욕적 칭호 폐지, 그러니까 백정에 대한 차별하지 말고 평등과 사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진주 지역 발생한 거 예전에 그 임술 농민봉기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사 키워드도 가볍게 아시고, 종교 유형은 딱 두 개만 외웁시다. 종교 유형은 대종교, 이 나철이 주도했고, 이 천도교는 송병이가 동학을 개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교는 단굴 숭배했었고, 중강단이라 해가지고 북간도 지역에서 약간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천도교의 경우에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만들었고, 아까 말한 이 약간 어린이 운동과 연결되는 게 또 천도교란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정환이 천도교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관지, 잡지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제가 천주교라고 했었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병희에 의해서 교단이 전비됐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단군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나철이라고 됐죠. 그러면 제가 대종교였으니까 대종교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항해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약간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자, 공평, 사랑, 모욕적인 치고 폐지해달라. 이거는 백정, 이거는 형평운동이고, 자, 어린이 제접하다. 그럼 어린이 운동 약간 좀 천도교랑 연결될 수 있고, 그 조선 사람들이 짠 거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 이런 거 나오면 물산 장려 운동인데,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여기 이렇게 조만식, 이상제 등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아까 이상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 했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산학려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조금 인물이 많이 연결되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두시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 통과 한번 나올 리가 없고, 이거 개항기 시기니까 안 맞고, 자, 평양이 아니라 진주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대한매의 신보 이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마지막 이런 문제, 1927년 강조했고, 제가 약간 그 조선의 자매,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약간 여자랑 관련된 거 많이 언급되면 제가 일단 그냥 근의회를 의심하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의회를 그냥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신간을 연계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룰 유형은 이게 끝이고, 마지막으로 인물 파트만 정리하면은 여섯 명만 해봅시다. 첫 번째, 김원봉은 아까 언급했듯이 의여다 단장이었고, 조선음악 간부학교 담당했고, 조선의용대 창설이랑 한국광복군의 그런 담당을 했었고, 이 민족혁명당이라 해가지고 1935년에 약간 좀 연합 성격의 정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게 또 김원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아시고,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신민에 관련해서 대성학교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창조파, 그러니까 아예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운 단체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했었고,
신민회랑 흥사단 이끄면서 이 흥사단 또 미주 지역 관련된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암기하시면 좋고, 이상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간도랑 관련된 경학사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를 담당했고, 호는 석주, 그리고 임청각이라 해가지고 안동 지역에 생가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상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권업회를 만들었는데, 이 권업회의 경우에는 연해주 관련된 그 일종 항해 독립운동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이 권업회 총재로서 이 이상선 선생님 외에도 그 최재영 선생님이란 분도 있는데, 이 최재영 선생님의 경우에는 안중근 선생님의 의거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군사도 그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 했었어요. 근데 조금 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 이런 인물도 기억해 두시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서 확인했다. 그 이준 이휘종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고, 조소왕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동단계선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었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광령을 발표했었고, 마지막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경우에는 그 일제감정 이전에는 삼포대 조직해가지고 정미의병 때 활동한 적이 있었고, 봉오도 전투랑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했었고, 자유시참변 한번 위축됐었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생을 막아주셨지만 지금 다행히도 그 유해가 지금 고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의여단, 한푸군관학교, 민족혁명단 결성, 그리고 한국광복을 담당한 건 제가 김원봉 선생님이랬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면 38년이니까 조선 의용대 상소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흥사단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이 사진 보면은 안창호 선생님인 거 알 수 있고,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여기 그 대성학교 설립했다.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주라 힌트가 있고, 여기에 그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임청각이란 키워드, 그리고 초대 국무령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이상용 선생님이라 했었고, 자, 이 문제 이상용 선생님인데 제가 안 가준 키워드가 있나? 이거 만구평화회랑 이 건업회 그리고 대한광복정부 맞고, 이 한흥동 연해주 지역에서 만든 그 단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맞는데,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간도 지역에서 그 김야견 선생님이 만든 거라 틀렸어요. 이 이상 선생님 관련된 거는 이게 아니라 서전 서숙이기 때문에 틀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대동단계 선언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활동한 인물이 나오면 제가 이 대동단계 선언 보고서 조소왕 선생님이라 했었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삼균주의를 주장했다는 게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포대를 조직해서 의병활동 전개했다. 1907년. 그래서 정미의병이고, 청산리 전투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맥락 나오면 제가 홍범도 장군님이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봉오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5강 마쳤습니다. 다음 6강에서는 제가 주제를 딱 3개만 다룰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것만 다뤄드릴 테니까, 아마 일제감정 시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 키워드만 암기하시더라도 엔간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6강 때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